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인사드립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한 동영상과 시험장에 대한 후기, 시험에 대한 후기를 올리려고 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전에 한 일. 시험 2주 전에는 제가 에듀윌 동영 모의고사 문제집을 4회까지 풀었습니다. 어느 순간 현타가 와서 그 주 주말에는 쉬었고 이제 D-5 월요일에 저는 세법 회차별 기출문제 오답노트를 그때서야 만들기 시작했고요. 화요일 세법의 오답노트 제작을 끝내고 공법을 어떻게 마지막 정리할지 고민하다가 최성진 선생님의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강의와 자료를 활용해서 52선 인강을 들었습니다. 수요일에는 공법 강의를 완강을 했고 D-2 학개론이랑 민법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기출지문 영상을 시청했어요. 그리고 학개론 형광펜 작업을 했습니다. 형광펜 작업이 뭐냐면 제가 시험장에서 어떤 거를 중점으로 읽고 얼른 지나갈지를 작업하는 건데요. 잘 안 내어진 것 위주로 형광펜을 칠해놨고요. 정말 중요한 거 형광펜 작업을 했습니다. 자본 환원율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순유럽소득, 분자가 순유럽소득, 아래가 총투자액. 그래서 환 나오면 순총, 순종 뭐 이렇게 풀어주겠죠.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서비스업이 나뉘는데 서비스업이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기타 부동산과 뭐 이런저런 주거용, 비주거용 있는데 기타 부동산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야? 관리업에 기타 부동산 없어요. D-1에는요. 민법이랑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형광펜 작업을 끝냈어요. 등기부는 위약금 약정 있으면은 기록, 위약금 약정 있으면 기록해야지. 토지 공유자 1인의 등기 의무자로 그의 지분을 모처럼 구분지에서 성립할 수 없다. 지분만은 구분 지상권 안 돼. 그의 지분 굉장히 제가 타이트하게 뭔가를 끝냈습니다. What's in my bag? 제가 챙긴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요약 정리 노트를 가져갔어요.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무게를 차지하거든요. 안 그래도 저한테 짐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런 요약집을 가져가기에는 제 어깨가 진짜 부서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한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거의 오답노트 형식으로 작성을 해놓은 것들이고요. 공학용 계산기이고 얘는 일반용 계산기예요. 공학용 계산기를 쓰면은 보이시나요? 분수도 이렇게 분자 이렇게 따로 쓸 수 있고 분모도 따로 쓸 수 있어서 공식을 보면서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독 선생님이 이거를 쓰면 안 된다고 저한테 약간 불미의 그런 마찰이 있으면은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일반 계산기 사용하겠습니다. 하려고 빌려온 애예요. 공학용 계산기로 하면 공식이 다 보이니까 제가 어디에서 숫자가 틀려서 이런 이상한 계산이 나왔는지도 빨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 고려해보세요. 커터칼과 스테이플러. 시험지를 받자마자 칼로 가운데를 오려내고 하나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넘기기 쉽게 하려고 챙겼습니다. 이게 원래 엄청 크단 말이에요. 봐봐요. 펼치면 이렇게 거기 책상이 은근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방석. 거기서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방석 없었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의자 높이가 은근 낮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방석 있으면은 2cm 정도 앉기가 올라가서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오버나이트 생리대를 챙겼습니다. 왜? 제가 썸네일에는 기저귀라고 써놨는데요. 사실은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제 속옷도 챙겼고 여벌의 바지도 챙겼어요. 그냥 채우고. 왜냐면 제가 혹시나 배탈이 날까봐 시험 한 10분 전에 제가 만약에 배가 아팠으면 정말로 이걸 차려고 했어요. 네, 방석도 있겠다. 실수해도 괜찮은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이 오버나이트 생리대는 남성분들도 혹시나 배탈 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시험 보러 가실 때는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를 챙겨갔을 때랑 안 챙겨갔을 때랑 내가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긴장감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진지하게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손목시계도 챙겼는데 지금 제가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카시오 수능 시계를 사용했습니다.
정확히 몇 시인지까지를 알려줘요. 시험 볼 때는 그런 시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 파일에 다 넣어가지고 갔어요. 운전면허증을 저는 챙겨갔습니다. 가방에 넣어두면은 그날 신분증 안 가져갈 일 없고요. 수험표 안 챙길 일 없습니다. 물통을 하나 챙겨서 미리 제가 물을 따라갔고요. 이렇게 먹거리를 준비했는데 결국에 먹게 되는 건 이 초콜릿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컴싸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수정 테이프, 이거 심지 얼만큼 남아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지우개, 그리고 샤프는 2개. 고장날 수 있으니까 샤프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마개도 필통에 넣어갑니다. 시험 중간에 소음이 갑자기 발생하면은 그게 참을 수 없을 때 전 꼈습니다. 그리고 고무줄, 안경 닦기.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만 게 있는데 칫솔 치약도 일단 챙겨갔어요. 근데 이 닦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그 시간에 요약집을 봤습니다. 또 더 추울까봐 목도리도 챙겼어요. 근데 목도리까지 할 정도의 추위는 아니었습니다. 삐약이? 삐약? 그리고 시험 전까지의 마인드셋을 한번 말해드리자면, 일단 제 앞에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데 저의 원래 목표, 부동산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 그것을 생각해보면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것은 그 목표에 가는 데 있어 수단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부담이 더 적어지고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기 전보다 지금이 아는 게 더 많아졌으니까 저는 만약에 이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승리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올 테니 부담 없이 난 이 시험에서 내가 공부한 거를 확인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자.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거, 포기하는 순간 행운은 날아간다.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자. 근데 마지막에 좀 멘탈이 무너지죠. 그 전날 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혼란스럽고, 아, 이게 공부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진짜 합격할 것 같은데 2차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니야, 은빈아, 왜 이런 생각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시험도 안 봤잖아. 근데 이런 생각 왜 해? 아이씨, 떨어지면 어때? 아니야,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었는데. 내년에 만약 준비하게 된다면. 내년에 준비할 걸 지금 왜 생각하냐고. 은빈아, 적당히 해. 이런 것 좀. 공부나 해, 공부나. 한 문제라도 더 보겠다. 알았어, 안녕. 저는 시험 볼 때 장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시험 치르기 일주일간 유산균 락토핏을 먹는다든지 장 활동을 하는 주기를 관리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침까지 다 비우고 아침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의 짝짝 고등학교 체육복 화이팅! 착장이 어땠냐면요, 고등학교 체육복을 입었습니다. 고무줄이 잘 늘어나다 보니까 배가 안 아픈데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평소에는 배가 좀 더 조이는 이 바지를 입어요. 밥을 먹었을 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 바지를 피하고 평소에 안 입는 고등학교 체육복 바지를 입었습니다. 상의는 나시 입고 얇은 반팔티긴 한데 이 반팔티를 입었어요. 이 위에 안에 기모가 있는 맨투맨 티를 입었고, 겉옷으로는 후드 집업 하나를 입었습니다. 여기도 기모가 있거든요. 원래는 추운 날씨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렇게 안 입었으면 추웠을 것 같은 느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도 더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후드 집업까지 다 입고 시험을 봤습니다. 짹짹짹짹짹 밥 먹으러 가기. 저는 금파공고에서 시험을 봤는데 바로 앞에 있는 김밥집이 있어요. 금요일에 미리 전화를 해서 내일 몇 시에 여냐고 여쭤보고 공인중개사 시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파공고. 마지막에 저는 아침만 다 간단히 먹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점심 때는 김밥이 밀리니까 사가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러길 너무 잘했어요. 김밥집 아주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중개사법을 더 읽을 수 있었어요. 나 이 학원 다니는데 나한테 이걸 주셨네. 그렇게 이제 입장, 교실에 딱 들어갔어요. 전 의자를 조정할 생각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제가 아는 의자 조정 방식이 아닌 거예요. 뭐 이상하게 뭘 눌러야 돼. 눌러도 뭐 움직이질 않아요. 결국엔 포기하고 학개론은 다 봤고 민법은 좀 보다가 말았어요. 시간이 돼서. 은근 또 공인중개사 시험이 감독님께서 엄청 엄격하신 편은 아니더라고요. 계산기 검사를 저한테 먼저 제시를 안 하시길래 제가 제 계산기 검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초기화 하는 거 보여주고 그렇게 1차가 끝났어요. 합격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고 점심시간이 됐죠. 저는 아까 사왔던 김밥을 교실에서 하나씩 까먹으면서 중개사법을 다 형광펜 쳐놨던 거 다 완독을 했고 공법은 최성진 쌤의 52선을 계속 봤습니다. 근데 사실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제가 정리가 정확히 안 돼 있던 상태였어서 그렇게 2차 시험을 봤는데 진짜 공법? 아니 뭔 이상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 용어도 다 나오는 거예요. 오메가시. 너무 아닌 거예요. 시험 볼 때도 중개사법은 술술 풀렸어요. 근데 공법이 진짜 말이 아닌 거야. 이제 과락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절반 이상을 찍었거든요. 진짜로. 공시세법까지 봐도 되는 걸까? 근데 일단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했고 그 찍는 것도 저는 일단은 확실한 것만 미리 이렇게 딱딱 체크를 하고 불확실한 거는 번호의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체크했거든요. 확실한 거 먼저 이렇게 OMR 카드에 해놓고 번호가 가장 적게 나온 것들 전환을 좀 시켜두고 하니까 잘 찍어진 것 같은데 이제 2차 2교시가 됩니다. 그 쉬는 시간에 저는 떼법은 하나도 못 봤고 공시법을 다 봤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잘 보내줘요. 언미나 너 공법 꽈락만 아니면 공시세법으로 점수 채울 수 있어. 그니까 공시세법 80점 맞자? 시험 볼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작을 했는데 1번부터 8번까지를 찍었어요. 그리고 9번부터 제대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굉장히 가망이 없었는데 세법도 아주 잘 찍고 가망이 없었어. 제가 2차는 그래서 불합격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동형 모의고사를 풀면은 그 막연한 어떤 지식들로 풀었을 때 제가 합격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마쳤죠. 일단 저는 가다반을 그 자리에서 채점을 했어요. 1차 다 채점하고 나니까 나가라고 해가지고 2차는 채점 못하고 나왔어요. 끝내고 왔는데 아까 바로 카메라를 못 켠 이유가 같이 시험장에서 시험 본 분이랑 얘기하면서 내려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교직에 있었대요. 아무튼 다른 말 절사하고 1차는 합격, 2차는 모릅니다. 아직 채점을 안 해봤어요. 근데 내 생각에 2차는 불합격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웠고 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싸웠다 진짜. 2차를 채점해 본 게 언제냐면 제 본가 내려가려고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을 때 에듀윌 자동 채점으로 채점을 해봤거든요. 나는 1차 합격만 한 줄 알았는데 2차도 합격했어요. 심지어 안정권이야. 아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게 내 점수가 맞나? 제 고향에 가서도 다시 한번 자동 채점 돌려보고 자동 채점 프로그램 믿을 수가 없어서 집에 와서 또 채점을 해봤어요. 가다반 보면서 볼펜으로 동글뱅이 치면서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채점해보고도 못 믿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봤어요. 뭘 찍었길래 맞았어? 내가 잘 찍었구나. 시인이 강림했구나. 이날 모든 운이 나에게 왔구나. 온 우주가 나의 합격을 바랬구나. 분명 누군가 도와줬다. 이거 내가 혼자 한 게 절대 아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가다반 상이에요. 제가 만약에 수험번호 잘못 써서
OMR 카드 냈으면 저는 불합격입니다. 너무 기뻤어요, 진짜. 이번 연도 2022년도는 그걸 위해서 제가 달려온 것 같거든요. 올해 딱 시작하고 3개월간 제가 부동산에서 일해본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모든 코스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과거에 했던 선택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후회할 수 있는 선택들. 근데 그런 선택들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이러려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되려고 내가 그 많은 과정들을 돌아왔구나. 제가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영상에 요즘 담고 있는데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예전부터 제 일에 응원해주신 분들 이번에 많이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생을 오밀조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파공고 시험장은 한 1실부터 15실까지 있었나? 아무튼 실이 많았는데 3층이랑 4층을 쓰는 거였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 추운 건 아닌데 그래도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요. 가장 좋은 거 금파공고는 방송부에서 TV로 정확한 시간 알려주더라고요. 이 동그라미 원형 시계 말고 숫자가 떠요. 저는 손목 시계가 있어서 그 시계는 별로 안 봤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리고 화장실 칸도 한 8칸 있었나? 그리고 여자장실 줄 안 밀리고 잘 썼어요. 의자 조정은 약간 힘든 의자였고 책상 넓이는 막 너무 작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책상 크기? 간격은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바뀐 거 문제 형별이 A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장 분위기 1차 때는 사람이 꽉 차 있다가 2차가 될수록 16명으로 줄어들고 11명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응시 인원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주변 소음은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멀리서 약간 선거 광고처럼 노래차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시끄러워서 귀마개를 꼈었는데 여러분도 귀마개를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층에 매점도 있어요. 그 매점에 물건이 다양하고 커요. 앞쪽에 국밥집도 있고 샐러드집도 있고 김밥집 있고 분식집 있고 하니까 점심 먹기에도 좋더라고요. 광주 북구 쪽에 시험장 찾으시면 금파공고 추천드립니다.